자, 이번 시간에는 함수 발생기, 영어로는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하는 장비에 대해서 사용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 발생기는 쭉 보시면요. 자, 잠깐 조정하게 되면은 자, 이렇게 생긴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신호 발생 장치라고 하기도 하고 함수 발생 장치 또는 영어로는 펑션 제너레이터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다양한 정기적인 신호를 생성할 수가 있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어떤 버튼들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뭐 기능들도 이렇게 많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배웠던 교류에 대한 형태, 성질 이런 것만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으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호를 다양한 신호를 생성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먼저 사용하기 앞서서 이 케이블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실험에서 사용할 케이블은 다음과 같이 생겼는데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자, 여기 이렇게 단자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운데 이렇게 보시면은 다음과 같이 이 가운데 이렇게 뾰족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이쪽에서 신호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신호가 나오는 거의 주변으로 이렇게 금속으로 되어 있는 체결할 수 있는 나브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일반적으로 우리가 BNC 커넥터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고요. BNC 커넥터고, 그 다음에 이 케이블 중에 반대 부분은요. 자, 다음과 같이 이렇게 악어 킬로비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가운데에서 나오는 신호는 이 빨간색 악어 클립에서 나오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쪽 부분, 이 금속은 우리가 이제 보호층 또는 이제 접지, 그라운드라고 하는 부분으로 이 검은색 악어 클립이 연결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신호가 여기서 출력이 돼서 나왔을 때, 신호는 이게 빨간색으로 나오게 되지만, 이 접지 부분은 그라운드로 연결이 돼야지만 이 신호가 정상적으로 관찰을 할 수가 있게 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러면은 여기 보면 보호캡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데요. 전원을 켜기 앞서서 먼저 보호캡을 떼고요. 자, 그럼 여기 BNC 커넥터가 연결이 되어 있는 이제 단자가 두 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오른쪽에 보면은 옆에는 이제 트리거라고 하는 기호가 써 있고요. 오른쪽은 아웃풋이라고 하는 기호가 써 있습니다. 자, 트리거라고 하는 요 단자는 장비들이 여러 개 이제 실험 장비들이 연결이 되어 있을 때 그 실험 장비하고 장비들 사이에 동기 신호, 연결되는 신호를 맞추기 위해서 사용하는 단자이고요. 여기 우리 이번 실험에서는 이 단자는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는 일단 닫아 놓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에서 봤던 이 BNC 커넥터 부분을 이쪽 아웃풋 부분에 밀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걸 그냥 꼽아서 되는 게 아니고요. 보시면은 이렇게 딱 꼽은 다음에 돌리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결이 이렇게 쏙쏙 빠지지 않도록 되어 있죠. 자, 이거 다시 뺄 때는 다시 돌려서 이렇게 빼내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빼서 이렇게 놓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원 버튼은 이쪽 부분에 있죠.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부팅 화면이 뜨고 잠시만 기다리게 되면은 설정할 수 있는 화면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게 되면요. 자, 여기 보게 되면은 단자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교류에 대한 특성에 대해서 배웠을 때나 배웠던 다양한 여러 가지 파형들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 파형들에 대한 어떤 이제 수학적인 성질들을 입력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파형의 종류를 보게 되면요. 여기 왼쪽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형 종류를 여기서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좀 확대를 가까이 가서 보게 되면요. 자, 이쪽 부분은 이제 물결 파형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거는 사인 파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파란색이 점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사인 파형이 출력되도록 되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화면, 지시하는 화면을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도 이 사인파에 대한 파형이 나오는 걸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왼쪽은 구형파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램프 또는 삼각파라고 하고, 펄스파, 이건 노이즈,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파형을 직접 설계를 해서 만들 수 있는 임의 파형 발생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이번 시간에서 다룰 거는 사인파, 구형파, 그 다음에 펄스파 요 세 가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 보면은 구형파 한번 눌러볼까요? 구형파 한번 눌러보게 되면요. 자, 다음과 같이 또각하는 소리가 함께 자, 이렇게 구형파에 대한 파형으로 모양이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램프 또는 삼각파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이렇게 삼각형으로 출력이 되게 되어 있고요. 자, 펄스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는 것 같이 펄스 하나에 대한 주기에서 이렇게 잠깐 동안 뜨는 어떤 펄스 파형을 선택할 수가 있고, 그다음 노이즈 뭔가 치 하는 이런 느낌, 여러 가지 어떤 불규칙한 신호를 생성을 하게 되는 거고, 임의 파형은 우리가 이제 설계한 파형인데, 이 설계한 파형은 기본적으로 외부 컴퓨터를 이용을 해서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실습에서는 일단 사인파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사인파 또는 이제 정연파를 이제 만들어 볼 텐데요. 사인파 같은 경우에서는 우리가 사인파에 대한 이제 정의를 보게 되면은 여러 가지 설정할 수 있는 항목들이 되어 있습니다. 자, 먼저 오른쪽에 있는 여기에 오른쪽에 있는 이 부분 F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양쪽으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FREQ, 주파수, 프리퀀시, 그 다음에 밑에는 피리어드, 주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교류를 설정할 때 먼저 설정할 수가 있는 게 주파수 또는 주기. 주기의 역수가 주파수고 주파수의 역수가 주기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주기를 알면은 주파수를 알 수가 있고 또 거꾸로 주파수를 알면은 주기를 알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하고 주파수는 같이 묶여져서 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설정을 하게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게 되면은 F2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AMPL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앰플리튜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앰플리튜드는 교류에서의 진폭을 가리키는 게 된다. 자, 그 다음에 F3라고 되어 있는데요. F3는 옵셋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옵셋은 교류에서 진폭,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깔리게 되는 옵셋 전압, 요거에 대한 설정이 되는 거죠. 자, 근데 밑에서 보시게 되면요. 앰플리튜드 옵셋 이렇게 해도 되어 있지만 여기 보게 되면은 하이 레벨, 로우 레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교류를 진폭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지만 또 다른 표현 방법은 피크 전압으로 표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거죠. 만약에 주파수 진폭을 놓게 되면은 이렇게 피크로 설정을 하던가 아니면은 진폭으로 설정을 하던가 이 두 가지를 설정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제가 F2를 한번 눌렀을 때 앰플리튜드 옵셋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 있고요. 그 다음에 내가 만약에 F2 키를 한번 눌러가지고 하이 레벨 이렇게 바꿀 때는 하이 레벨 또는 로우 레벨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있게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어떤 교류를 이제 사인파를 만들지에 따라서 이렇게 진폭 또는 피크 전압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값을 넣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펑션 제너레이터의 출력을 먼저 한번 설정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주파수를 이제 만들어 볼 거는 1kHz에 그 다음에
진폭이 2V, 그 다음에 옵셋 전압은 0V인 신호를 한번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제 주파수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주파수는 우리가 1kHz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F1 키를 눌러서 주파수 모드로 이렇게 바꾸면 되겠습니다. 자, FREQ는 옆에 100,100,0Hz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여기 보기가 이게 어떤 주파수가 어떻게 되는지 조금 헛갈릴 경우에는 자, 먼저 이렇게 키패드에 숫자를 한번 입력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을 입력을 하게 되면요. 오른쪽에 유닛이라고 이렇게 값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자, 메가헬츠, 킬로헬츠, 헬츠. 넥스트 페이지인데 한번 눌러볼까요? 넥스트 페이지는 밀리헬츠, 마이크로헬츠 단위로 여러 가지 주파수를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만들 거는 1kHz 주파수이기 때문에 1kHz 이렇게 값을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요게 1kHz니까 여기는 1.000, 점 밑에 000 부분은 소수점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kHz를 이렇게 만들 거 있고요. 1kHz에 대한 이제 주기도 우리가 따져볼 수가 있는데요. 1kHz일 경우에는 주기가 1ms가 되겠죠. 자, 그래서 1kHz일 때 주기가 얼마가 되는지 한번 이 F1 키를 눌러서 주기 모드로 바꿔서 값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보면은 1.000,000ms. 자, 그래서 1ms가 이렇게 환산돼서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주기로 이렇게 세팅할 때는 주기를 놓고 주파수를 또 환산해 볼 수도 있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폭을 2V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폭은 F2 이렇게 돼 있는데요. F2의 진폭이니까 피크가 아닌 앰플리튜드 모드로 선택을 한 다음에 여기 앰플리튜드에 2를 입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키패드에 2를 넣어도 되겠고요. 그렇지 않고 오른쪽에 요 돌리는 나브가 있는데요. 돌리는 요 다이얼을 한번 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돌리면은 이렇게 3, 4, 5, 6, 7 이렇게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값을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누르게 되면은 2V인데 제가 오른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소수점으로 이렇게 이동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2.1V, 2V, 2.01V 이렇게 값을 돌릴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쭉 돌리는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이제 키패드를 입력하든가 이렇게 다이얼로 입력하든가 이건 편의대로 설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이렇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옵셋 볼테이지는 0V라고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0V를 옵셋을 세팅한 다음에 0V로 값을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0을 누르고 여기에 0V 이렇게 세팅을 하도록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은 신호가 이제 나오는 거냐? 아닙니다. 아직 신호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신호가 나오지 않는 이유는요. 저 오른쪽에 보시면요. 여기 아웃풋이라고 되어 있는 버튼이 있는데요. 이 아웃풋 버튼을 눌러야지만 실제 우리가 이제 설계한 구형파가 출력이 되게 될 겁니다. 아웃풋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또각한 소리와 함께 파란색 불이 나오게 되죠. 자, 이 상태가 지금 전기 신호가 1kHz에 2V, 진폭 2V가 출력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설정이 완료가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게 실제 나오게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게 궁금한 부분이 되겠죠. 자, 그래서 이때 확인하기 위해서는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필요하게 되겠습니다. 자, 우선 오실로스코프 연결하기 전에 이 출력을 끄도록 하겠고요. 자, 여기 오실로스코프가 이렇게 프로브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후크가 이렇게 나와 있고요. 자, 앞에서 요 악어 클립이 있는데 악어 클립에 빨간색에서 신호가 나온다고 했죠. 자, 그래서 오실로스코프가 신호를 측정하는 요 악어 클립하고 물려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된다고 얘가 이제 신호를 이제 출력하는 걸 오실로스코프가 확인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더 해야 됩니다. 어떤 걸 해야 되냐면요.
자, 여기 악어 클립에 있는 검은색 부분,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의 검은색 요 악어 클립끼리 연결해야 되는 거죠. 이걸 왜 연결해야 되는 거냐? 자, 앞에서 이쪽 부분에 있는 함수 발생기의 요 접지 부분, 여기가 0볼트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에서의 접지 부분, 얘도 0볼트니까 되는 거니까 얘 0볼트하고 얘 0볼트를 높이를 맞춰줘야 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연결 안 됐을 때는 이렇게 붕 떠 있는 상태가 돼가지고 신호가 제대로 관찰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똑같이 눈높이를 맞춰주기 위해서 여기 부분을 0볼트끼리 같이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냥 기본 설정은 다 됐고요. 그러면은 자, 여기 아웃풋 부분을 눌러가지고 오실로스코프에서 신호가 제대로 출력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르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됐습니까? 아까 오실로스코프 부분이 직선으로 이렇게 직류만 흐르게 돼 있는 상태였었는데 다음과 같이 사인 파형이 나오는 걸로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신기한가요? 다시 한번 눌러볼까요? 자, 오프를 눌렀을 때 자, 화면이 이렇게 안 나오고 얘를 눌렀을 때 이렇게 사인파가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근데 그럼 이제 나온 것까지 이제 확인을 했는데 와, 신기하네. 이렇게 됐는데 이제 한 가지 또 이제 숙제가 있습니다. 어떤 숙제가 있냐? 이게 함수 발생기에서 1kHz 진폭 2V, 그 다음에 옵셋 전압 0V라고 했는데 실제 이게 나오고 있는 게 맞아? 라고 하는 걸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실로스코프 부분을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나와 있는 거는 오실로스코프가 이쪽 부분에 여기 지금 0V가 이렇게 맞춰져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2V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한 칸이 2V가 돼서 이게 지금 2V가 맞는지 아닌지 확인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키워보기 위해서 전압 단위를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높이가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얘를 좀 내려서 가운데 부분에다 맞춰보도록 하죠. 자, 여기 부분이 지금 현재 0V가 기준이니까 얘가 0V가 되도록 이렇게 쭉 맞췄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볼테이지 디비전을 좀 만져가지고 좀 요 파형을 크게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니까 한 칸이 1V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1V, 1V 해서 피크는 2V가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 더 키우게 되면은 500mV니까 자, 여기 보게 되면은 얘는 500mV, 1V, 1.5V, 1.5V, 2V. 자, 그래서 요 진폭 피크 전압이 2V가 되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시간적인 부분은요, 주기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주기는 여기 보게 되면 여기가 500 마이크로세크라고 이제 되어 있죠. 그래서 한 칸이 500 마이크로니까 한 주기를 이제 따지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주기 시작하는 게 여기 피크, 교류 같은 경우에는 피크 지점을 잡는 게 좀 편하다고 했죠. 그래서 여기 부분부터 반복되는 요 두 칸이 500 마이크로세컨드 두 칸이기 때문에 1ms다 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걸 좀 더 자세하게 보려면은 다음과 같이 파형이 하나가 나오도록 이렇게 한번 키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세팅을 하게 되면은 자, 이쪽 0V 지점하고 그 다음에 다음 0V 지점끼리 가는 시간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현재 한 칸이 100 마이크로세컨드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하면은 10개 그래서 1mS 1000 마이크로세컨드니까 1ms가 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보면은 조금 보기가 어려우니까 여기에 이제 커서를 이용을 해가지고 좀 더 자세하게 관측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커서 키를 누르고요. 그 다음에 유형이 있는데 유형이 전압 또는 시간으로 설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일단은 전압을 한번 눌러봐서 여기 있는 노브를 한번 돌려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압을 이제 설정을 해보니까 이쪽 꼭대기 지점이 이렇게 맞췄고요. 그 다음에 얘도 이렇게 돌려가지고 맞춰보게 되면은
아이고, 딱 맞추면은 지금 현재 델타 Y 전압에 대한 요 커서 두 개의 차이가 2V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시간에 대한 부분을도 이제 보게 되면은 전압을 시간 부분으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노브 두 개를 이용해서 맞춰보게 되면요. 자, 이렇게 돌려서 맞춰보게 되면은 자, 다음과 같이 델타 X가 1ms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파형을 이제 관측할 수가 있게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다른 파형들도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른 파형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연습으로 이렇게 맞춰볼 수가 있게 되겠는데요. 제가 이제 수업 시간에 여러 가지 파형을 만들어 보라 할 수가 있겠는데, 자, 다음과 같이 우리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값을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 아까 제가 전압이 있는데 전압을 소수점 단위로 이렇게 바꿔보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앰플리튜드가 2V인데 다이얼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자, 돌리게 되면요, 이제 값이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좀 3V가 되는 거 있고요. 자, 3.7V 이렇게 계속 커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옵셋 한 1V로 맞춰 놓고요. 자, 그 다음에 옵셋 전압이 있는데 옵셋을 한번 바꿔보도록 합시다. 자, 옵셋 한번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옵셋 누르니까 0V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이 상태에서 제가 다이얼을 돌리면요, 소수점 단위로 다이얼을 돌리면은 자, 이렇게 전압이 자, 전압이 올라갔다가 자, 옵셋만큼 이렇게 전압이 내려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갑자기 이제 쭉 잡히다가 안 잡히는 거는 여기 트리거 부분이 안 걸리기 때문이겠죠. 자, 이렇게 내려가게 되면 이제부터 안 잡히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식으로 파형을 만들 수가 있고요. 자, 구형파 한번 보면요. 구형파도 여기 있는 주파수,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 옵셋 이거에 따라 가지고 값이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구형파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듀티 사이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듀티 사이클이 바로 이 파형이 하이, 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여기가 올라가는 구간, 내려가는 구간에 대한 비율을 의미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듀티 사이클을 이렇게 바꿔보게 되면요, 이 주기에 따른 시간에 따라서 이렇게 폭이 줄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얘는 지금 20%가 최고인가 보네요. 자, 20%까지 이렇게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구형파들이 이렇게 여러 가지 형태로 바뀌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 듀티 사이클 한번 키워보면요, 자, 이렇게 듀티 사이클 커지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지금 보니까 20%에서 80%가 최고인 것 같아요, 이 장비가. 자,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이거보다 이제 작은 폭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에 있는 펄스파를 이용하게 되면은 더 좁은 폭을 다음과 같이 설정을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이게 설정하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 설정하는 게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본인이 만들었던 파형이 제대로 출력되는지를 확인을 할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다시 사인으로 가세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파형을 저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형 저장은 다음과 같죠? 자, 세이브 버튼을 자, 먼저 이렇게 USB를 여기 장비에다 꽂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세이브 버튼 여기 보게 되면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유형이 있으면 파형,
여기 보면 파형, 설정, 이미지, 녹화, 컷, 웨이브 되어 있는데, 자, 파형은 여기에 있는 실제 숫자로 된 데이터들을 이렇게 저장하는 게 파형이 되어 있고요. 이미지 부분은 이 화면을 캡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파형을 이제 화면을 여러분들 휴대폰으로 이렇게 촬영할 수도 있지만, 휴대폰 촬영하면 이제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기 때문에 요 이미지로 이렇게 이용을 해서 저장한 것도 추천해 드립니다. 자, 또 한 가지 보면 이제 세이브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다음과 같이 키패드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이 한 가지 팁을 드리게 되면은, 이거를 여기다가 보면 키패드가 있어가지고 여기다가 뭔가 숫자를 쓰고 싶은 뭔가 유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근데 저도 이걸 많이 해보는데, 요거를 이렇게 막 눌러가지고 뭐 몇 월 며칠 아니면은 이게 어떤 건지 이거를 이름 정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좋은 팁은요, 여기에 보면 2020 뭐 이렇게 해가 숫자가 써 있잖아요. 요 숫자를 노트로 이렇게 적습니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요게 어떤 거 캡처했는지를 메모해가지고 나중에 USB에서 요 파일 이제 취득했을 때, 요 그림 파일이 어떤 실험으로 했던 이미지구나 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작성하는 게 좀 좋습니다. 아니면은 요게 좀 키패드 입력하는 게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거 뭐 여러분들 팁이니까 알아서 이제 진행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 하여튼 입력이 돼 있다고 했을 때 엔터 키를 눌러서 요 가운데 부분에 있는 다이얼을 누르게 되면은 저장이 이렇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장이 완료가 되면은 이걸 이제 뽑아가지고 PC에서 이 파형을 캡처한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함수 발생기 실험 장치 사용 방법은 이제 간단하게 봤고요. 다양한 파형들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해서 실제 오실로스코프를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설계한 파형이 맞는지 검증을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함수 발생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